번째 이론은 뇌파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 뇌에서 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마파 델타에서 5가지 파 정도가 있는데요. 뇌파에서. 그래서 30Hz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감마파가 나오고요. 불안과 흥분되는 상태고요. 베타파는 일상적인 의식, 각성 상태이고요. 알파파는 명상, 스트레스 해소, 집중, 학습 능력 향상. 세타파는 가수면, 졸음 있죠. 초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 가수면, 졸음 약간 졸릴 때. 네. 지금 세타파 나오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파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때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 파가 빨라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파가 이렇게 느려지거든요. 깊은 잠에 들어가면 천천히 느려지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정지가 되죠. 이렇게 지금. 저 5개 파 중에서 어느 파가 좋아요? 네, 다 필요하지만 눈에 띄는 거 보면 이 알파파가 보면 알파파가 보면 명상, 스트레스 해소, 집중, 학습 능력 향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언제 이 알파파가 나오겠습니까? 언제 알파파가 나오면 실과를 하면 알파파가 나와요. 실과를 하면은 이제 발명 영재를 하면 알파파가 나오도록 발명 영재를 지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시 못할 게 그 세타파입니다. 이 가수면 상태인데 꾸벅꾸벅 졸고 이런 상태인데요. 오히려 저 때에 초능력이 발휘가 된다 합니다. 신기하죠? 저럴 때 보면 이제 그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이에요. 세타파가요. 그래서 저 때는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깨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럴 때 어떻게 보면 코까지 골면서 자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내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세타파예요. 내 와이프 그거 보면은 뭐 테레비 켜놓고 자거든요. 큰 테레비, 전기세 아까 보는 왜 테레비 켜놓고 자냐. 끄면은 벌떡 또 깨요. 해가지고 왜 끄냐고. 다 듣고 있었다고.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럼 내용을 얘기합니다. 코까지 몰면서도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꾸벅꾸벅 졸거나 이렇게 자잖아요. 코까지 자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때에 초능력이 발휘가 됐대요. 과학에서 원소의 주기율표, 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또 괴테 문학 작품, 이런 게 다 저 세타파가 나올 때 발명이 되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에디슨 발명왕은 발명을 뭐 수천 개 이렇게 발명을 해야 되는데 발명 아이디어가 고갈되잖아요.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디어가 없어요. 책 속에. 결국에 믿을 것은 자기 머릿속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을 짜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런 경우에는 세타파를 활용을 했습니다. 알람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일부러 졸음을 청하는 거예요. 졸음을 청하는 거야. 그럼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잠에 빠져버리면 소용없으니까 양손에 새 구슬을 들고 졸았다고 합니다. 새 구슬을 들고 꾸벅꾸벅 졸다가 잠에 빠지기 직전에 새 구슬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 냄비 받칠 때 쨍그랑하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잠에 빠지기 직전에 떠올랐던 그 아이디어를 바로 끄집어내서 그 활용을 해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고 그래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 초능력이 발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졸 때. 네. 그래서 이 조는 거, 그러니까 뇌파를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 필요하다. 사실은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쥐어짰다가 풀어졌다가, 쥐어짰다가 풀어졌다. 반복합니다. 두뇌라고 하는 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냥 쥐어짰다고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했다가 풀어줘야 돼요. 산책을 하거나 뭘 이렇게 풀어주면 아이디어가 그때 좋은 게 떠오르거든요. 이런 뇌파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실과는 저 알파파나 세타파를 생성하기에 매우 좋은 그런 교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기계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향과 사운드,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 기계 장치를 거실에 딱 틀어놓으면 그 거실에서 향을
30분에 한 번씩 쭉 퍼줘요. 전라남도 강진에서 편백나무로부터 얻은 그 휘톤치드라는 향을 그 기계 장치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소리도 거기서 나와요. 자연의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파도 치는 소리, 소나기 내리는 소리, 그런 것이 그 기계 장치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의 향기와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알파파가 많이 나와요. 뇌파, 초음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십니다. 이 실험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에 3천만 원을 주고 이 장치를 갖다가 했더니 그 당시 MC 스퀘어라는 그런 데 있는 MC 스퀘어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이 장치는 이 효과가 엄청 뛰어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요걸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은 못했지만은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향상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발매 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과 수업이나 과학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자연의 향기와 자연의 소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나 수학이 스트레스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발명 영재나 실과나 기술교육을 통해서 애들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자연적인 체험활동, 소리 이런 걸 많이, 향기도 좋습니다. 향기 이런 걸 많이 노출해주는 게 좋습니다. 뇌파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그 뇌에는요, 수십억 개, 수억 개의 이 뉴런, 신경세포의 덩어리입니다. 뇌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신경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연결 구조가 바뀌고 합니다. 신경. 그런데요, 우리가 학습을 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눈을 통해서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세포 어딘가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장이 될 때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그 시냅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그 부분, 시냅스에 어떤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 상태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화학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전에, 선생님, 요거 좀 내 마지막 거 있죠? 요거 좀 원래. 학습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하면 책 속의 정보가 눈을 통해 뇌 속으로 들어가서 뉴런, 즉 신경세포의 시냅스 어딘가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책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감상하면 그 그림은 뇌의 어느 부분 시냅스에 기록됩니다. 돌파력을 펼치고 있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평소에 기억된 정보들은 필요할 때 그 주변에 재생됩니다. 박주영 선수의 경우처럼 매 연습과 경기마다 시냅스 곳곳에 저장된 기억들이 결정적인 찬스에 재생돼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도파민은 즐거움과 쾌락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충동과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 감정을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승질 잘 내고 화 잘 내는 사람들 보면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3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세로토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을, 세 개의 역할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영상 자료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 동영상 수십 개를 제가 다 분석을 하고 또 보고 자르고 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어디 그 KBS 어디에 나온 그 프로그램을 잘라서 한 건데, 그래서 잘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클릭해주세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다양한 유혹에 맞서게 됩니다. 새해를 맞아 혹시 다이어트를 결심하지 않으셨나요?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굳게 다짐한 당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 순간 다이어트에 대한 굳은 다짐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져드는 당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 그들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치킨의 고소한 냄새가 코로 들어가는 순간 도파민 군단이 들썩입니다. 치킨을 먹으면 분명 즐거워질 거야. 얼마 전 치킨을 먹던 기억이 떠오르며 식욕에 대한 충동은 점점 강해집니다. 저번에 먹었던 걸 생각해봐. 그래, 맛있었잖아. 하지만 이성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오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당신. 노르아드레날린 공단이 흥분하기 시작하죠. 먹고 싶은 걸 참는 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고. 치킨의 유혹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당신은 때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하는 거지? 정말 화가 난다고.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드디어 세로토닌이 나섭니다. 그래, 유혹을 뿌리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조건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아. 세로토닌은 공격적인 노르아드레날린과 쾌감을 쫓는 도파민의 폭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탁월한 조절 기능으로 이성적 판단을 도와주며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의 활동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죠. 우울증, 자살하고 그러는 게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쭉 보면은 이 결핍이 되면 불안감, 우울증, 자살, 조루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분비되면 이렇게 행복, 평온, 척추 근육 펴짐, 얼굴 표정 팽팽해짐, 생기,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을 잘 분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과하면 됩니다. 발명영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제. 네.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이겁니다. 망막 속으로 들어온 햇빛입니다. 망막 속으로 들어온 햇빛. 망막 속으로 들어온 햇빛이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햇빛을 딱 보면 따사로운 좀 봄 햇빛 있지 않습니까? 딱 쳐다보면 거기서 빛이 망막을 통해서 저 속의 뇌관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뇌관에서 세로토닌을 품어준대요. 딱 품어져가지고 뇌 전체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또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숲속 채널. 이게 두 번째 요인이죠. 세로토닌 분비 촉진 요인이. 그 다음에 걷기. 걷는 거. 또 세로토닌 분비에 좋고요. SSRI는 정신병자들이 먹는 항우울제입니다. 저 알약 하나 먹는 거하고
30분 햇빛 보면서 걷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약을 먹을 게 아니라 자연의 천연약을 먹는 거죠. 30분 동안 걷는 것이 훨씬 더 세로토닌 촉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음식 꼭꼭 씹어 먹기. 이 소리나게 씹어 먹는 거예요. 씹어 먹으면 뇌관이 진동이 돼서 세로토닌 촉진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듬 운동, 춤추는 거, 춤추는 리듬, 음악 듣는 거, 이런 게 다 리듬 운동이죠. 그 다음에 오감 체험, 오감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보는 거, 맛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게 다 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발명의 천재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작업실에 가보면 항상 그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좋은 향기가. 그리고 비단 옷을 입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촉감각을 느끼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요리가였어요. 미각이 뛰어나가지고 좋은 음식을 항상 만들어서 먹고 그런 걸 즐겼다고 합니다. 오감각을 최대한 자극해서 일깨워주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의 발명이라든지 창의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음식은 치즈나 바나나, 그걸 먹으면 좋답니다. 치즈하고 바나나. 네. 그래서 야외에서 꽃가꾸기라든지 조경활동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숲속 체험, 또 리듬감 있는 톱질하기,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자연과 하나 되기, 이런 것들. 말하자면 실과적인 체험 활동이야말로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세로토닌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간단히 이제 뒤돌아보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베네핏을 결하는 게 뭐의 성충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뇌관이죠. 뇌관. 뇌관을 위한 교육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뇌는 논리적, 지역적, 분석적이다? 좌뇌. 그 다음에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뭐라고 합니까? 내장이라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으로 초능력 발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뇌파는 세타파. 그 다음에 행복, 평온, 리듬, 쉴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이다? 세로토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면 발명 영재 교육의 본질이 구현되도록 실천한다면 순회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